안녕하세요. 노년의 인생 지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 토머스 브레이 다빈치 연구소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가 디지털 데이터를 하루에 테라바이트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로 변하게 되면서 모든 영상과 센서를 저장하고 기록하며 처리하는 기술과 거기에 관한 일자리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인텔사의 미래학자인 브라이언 데이비드 존슨도 미래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 나머지 인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더 이상 정보를 획득하고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획득과 소비를 넘어 수많은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최근 정부는 데이터 댐 사업을 정부 정책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수집, 가공, 결합해 모든 분야에서 거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관 분야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키오스크 무인 결제기를 사용하고 음성 비서를 서비스로 이용하는 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제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왔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020 세대는 진로에 대한 방향을 이제는 잘 설정해야 하고 3040 세대는 노후를 대비할 새로운 직업을 준비해야 하고 5060 세대는 평생 직업을 잘 택해서 이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어떤 주목이 받을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술 전환,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 경제 전환 등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는 등 미래 직업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망 신직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하고 잠재 신직업을 심중 검토해 총 50여 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 주목받는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몇 가지만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건설 전문가가 있습니다. 기존 건설 기술의 사물 인터넷,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는 직업입니다. 건설 기술인 교육기관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과정이 앞으로 신설되어 그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에게는 스마트 건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들이 유망 직종으로 자리 잡아 벌써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실무형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의 핵심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직업입니다.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시각화 교육 부문이 새로 신설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자동차 정비 기술자입니다. 친환경 미래 자동차 및 지능형 전장 부품의 진단 정비 등 기술직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입니다. 차량 정비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전환 교육을 시켜 이수가 앞으로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전문대학 자동차 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제는 앞으로 기술이 전환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녹색 금융 전문가입니다. 친환경 상품 서비스 생산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 유도하는 직업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녹색 금융 특성화 대학원이 앞으로 지정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 크리에이터입니다. 1인 미디어를 통해 판매 마케팅 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입니다. 유튜브 1인 방송과 홈쇼핑이 결합한 형태로 콘텐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 중인 관련 교육 과정의 대상 인원이 앞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속 직업으로는 생활, 여가, 문화, 각종 분야가 이제 앞으로 유망 직업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아 전문 관리사입니다. 육아 전문 관리사는 아이 돌보미를 전문 자격화한 직업을 말합니다. 현재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아이 돌보미의 최저 자격은 아직까지 기준이 없습니다. 민간 육아 도우미의 경우 관리 제도가 아주 부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아이 돌봄 지원법을 개정해 공공 민간 기관으로 이제 자격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난민 전문 통역 번역가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통번역을 지원하는 등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난민 전문 통역인이 난민 신청자 면접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이 곤란했습니다. 차후 난민법을 개정해 난민 전문 통역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양성기관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림 레포스 지도자가 있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등 국민체육법에 따른 체육 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산림 레포스 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 체육 지도자 중 산림 레포츠를 갖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터링 등이 있습니다. 향후 산림 레포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 레포츠 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는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앞으로 기부자를 발굴해 문화예술 단체 예술가를 이어주는 직업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문화예술 후원에 매개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관련 직종 취업을 지원할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이후 문화예술 후원법을 개정해 자격제도를 만들어 고용시장을 활성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오디오북 전문 나레이터입니다. 오디오북 제작 시 콘텐츠를 낭독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오디오북 나레이터 직업 육성을 위해 제작 비용이 지원되고 녹음 부수도 무료로 앞으로 대여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합니다. 12번째는 목재 교육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목수가 인기 직업으로다가 된다고 합니다. 목재 교육 전문가는 목재 교육 전문가정 이수 자격 보유자를 말합니다. 현재 친환경 체험 교육이 늘어나면서 목공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흐름에 맞춰 목재 이용법을 잠재적으로 개정 자격 제도를 도입합니다. 목재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체험형 시설인 목재 문화 체험장을 전국에 설치한 뒤 목재 교육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분야로는 재난 안전 분야가 앞으로 유망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는 민간 인명구조사입니다.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체력, 장비 활용을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방공무원에 한정했던 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민간에게도 개방하고 119법 개정을 통해 전문 자격화가 추진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14번째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2021년 4월부터 선임이 의무화됨으로 이에 관련 경력관리 기준 등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직업의 전문 인력화가 됨으로써 이런 직업이 유망 직종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여러분에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료가 있다면 올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신직업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우축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인생 지식이었습니다.